어찌나 마담이 보고 싶던지 그래서 이렇게 허둥지둥 달려왔지 뭔가. 이제 나도 슬슬 재혼이나 해볼까 해서 하는 말일세. 여자 혼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이던가. 그러니 가부 심정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 심정 가부가 아는 것 아닌가. 용기 있는 자만이 참된 사랑을 차지할 수 있다기에. 마담도 내가 싫지는 않나 보지. 기분이 아주 좋은걸. 정말이지 마담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은은한 연꽃처럼 보이지 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이울순 작가님의 황혼의 바람입니다. 작가님의 소설집인 떠도는 자들의 섬에 실린 단편인데요. 정말 독특한 소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이 주인공의 독백입니다. 과부인 마담을 앞에 두고 호라비인 주인공의 심정을 토로하는 소설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죠. 오늘은 하소담이 항원의 호라비로 변신합니다. 자, 감정 몰입. 그리고 여러분은 하소담 소리에 귀를 쫑긋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항온의 바람, 이울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제기랄, 난 저놈의 바람소리만 들으면 웬일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공포와 불안감까지 든다니까. 마치 가슴이 버석거리는 낙엽이 되어버린 기분이야. 젠장, 태풍주의보가 내렸나 보군. 지금쯤 고깃배들이 서둘러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을 테고. 내일이면 놈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칠 게야. 김상무한테 미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놓으라고 말해둬야겠소. 보나마나 놈들이 술집으로 직행할 테니 아마 가불이 필요할 게야. 그렇지, 계집을 껴안고 뒹구는 놈들이 많지. 그 재미로 산다고 하니 누가 말리겠나. 좆빠지게 벌어서 쥐꾸녕에 처박는 꼴이지 뭐. 허기사 목숨을 바다에 저당 잡힌 꼴이 되다 보니 그놈들도 어지간히 스트레스가 쌓였을 게야. 눈쯤에 낯짝 익은 놈들이 풍랑으로 하루아침에 고깃밥 신세가 되지 않나. 아니,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 겪은 일이던가. 마치 일상의 삶처럼 몸에 배어버린 지 오래지 뭐. 그러니 속을 털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 심정인들 오죽이나 참담하겠냐고. 그나저나 마담, 밀린 가게세는 준비됐나?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게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는가. 자기 밥그릇부터 챙긴 다음에 남을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미련스럽기는. 마담이 아무리 놈들을 감싸줘도 소용없어.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네. 참네. 그런다고 놈들이 마담의 마음을 알아준대? 여긴 절집이 아니라 술집이야. 그렇게 공덕을 베푸는 마음으로 장사했다간 당장에 마담부터 쪽박나게 생겼어. 아, 그런 말 하지 말게. 마담이 아무리 그래봐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만큼 세를 싸게 줬으면 된 거 아닌가. 아니, 그렇다면 아예 공짜로 주라는 게야? 인심은 뱃놈들에게 다 쓰고 나는 뭐 감정도 없는 마담의 영원한 보응인 줄 아는가? 질투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보다 못해서 하는 소리지. 암튼 내일 놈들이 1차로 여기서 술 마시고 2차로 계집들이 득실거리는 소굴로 갈 거야. 그러니 이번에는 마담이 어떻게든 잘해봐. 어차피 그놈들 주머니 속에 돈이 딴 주머니 속에 들어갈 게 아닌가. 그건 그렇고 오늘은 내가 주인으로 온 게 아니라 손님으로 왔네. 그러니 거우거지 인상 쓰지 말고 여기 술과 안주나 갖고 오게. 오랜만에 내가 큰 마음 먹고 한턱 쏠 테니까. 대신 첫 술은 마당과 내가 합한 줄을 함세.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가? 혹시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그러니까 마담이 여태 돈을 벌지 못하는 게야. 손님이 술을 시키면 그저 알았습니다 하고 방긋방긋 웃으며 술을 갖고야 할 게 아닌가. 이건 술을 팔아준다 해도 저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우두커니 서 있으니 참네. 아니 그럼 마담은 내가 언제까지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처럼 지독스럽게 돈만 꼭 움켜쥐고 사는 줄 알았는감? 어이구 이런. 술도 마시기 전에 뒷골부터 당기는군. 이봐 마담, 나라고 남들과 다를 게 뭐 있겠는가. 저렇게 바람이 휘몰아치면 내 마음이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야. 가슴팍 여기저기서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허전해진다고. 그나마 비라도 쏟아지면 어찌나 인생이 허무한지. 그러니 이제 마담도 내 마음 좀 알아주게. 그래도 나라는 사람 알고 보면 옹골찬 사람일세. 아, 그 자꾸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어서 술이나 갖고 오라니까. 그리고 이 술집에서 가장 비싼 안주를 팍팍 내오게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말하는가. 설마 내가 계집이 그리워서 여길 왔을까 봐. 그래도 여태 초지일간 흔들림 없이 버텨온 사람이야. 중매쟁이 옆에 내가 괜찮은 가부가 있다고 몇 번이나 찾아와 선을 보라고 해도 완강하게 거절했다네. 무슨 바람소리가 저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쳐댈까. 마치 풍랑에 빠져 죽은 뱃놈들이 죄다 신출귀몰한 것 같군. 괴괴한 정적 속에서 한바탕 몸부림을 쳐대는 저 보이지 않는 기류마릴세. 참네. 음산한 바람도 웬만큼 불어대야지. 참, 전번에 마담이 소개한 최 선장 말이야. 거 꽤나 괜찮은 친구더군. 뒷배 선장과 싸우지도 않고 일을 아주 잘해. 선원들 다루는 솜씨도 그 정도면 됐어. 역시 마담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뭐? 중국 선원? 아, 안 돼. 그놈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마담이 몰라서 그래. 아무리 선원들이 부족해도 난 그놈들을 쓸 생각이 전혀 없네. 일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내가 그만 오라통이 터져 환장할 지경이라니까. 아주 질려버렸어.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까지 최 선장이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마음 편히 먹고 두 발 쭉 뻗고 자기만 하면 되네. 이게 다 마당 덕분이지 않은가. 아, 그 일 때문에 술을 팔아주려고 온 게 아닐세. 그 사람을 너무 다그치지 말게나. 내가 어련히 알아서 얘기 안 할까 봐. 이제 곧 마담도 알게 될 게야.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말이야. 어느새 거리에 어스름이 슬슬 깔리는군. 그런데 저기 격하게 요동질 치는 나뭇가지가 왜 자꾸만 눈에 거슬리지? 마치 거뭇그름한 생명체가 다닥다닥 엉켜 붙어 있는 것 같지 뭔가. 진즉에 잘라버렸어야 할 건데. 영락없는 영물일세 그려?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오래된 나무에 잡기들이 붙어 산다고. 나도 어릴 때 몇 번 본 적이 있다니까. 공부하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간혹 바깥에 나오곤 했었지. 그때마다 기이하게도 집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에서 인광이 번뜩이지 뭔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지. 그랬더니 그게 바로 이승에서 떠도는 잡기라는 게야. 어머니는 철저하게 미신을 믿었거든. 나 또한 그 영향 때문인지 저 백나무를 잘라버리지 못했던 게야. 행여악 기운이 내게 끼칠까 봐서 말일세. 그런데 오늘따라 저 나뭇가지의 시커먼 구렁이가 회회 몸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영 기분 사납게 말이야. 거왕 소금 있으면 저 창문을 열고 확 뿌려버리게나. 구렁이 얘기가 나오니까 마담이 내게하지 않는 표정이군 그래. 그나저나 왜 이렇게 메스꺼운 공허감이 영 가라앉질 않지? 머리도 지끈지끈거리고 마치 내가 오랫동안
결박당한 상태에서 막 풀려나온 것 같지 뭔가. 기분도 얼떨떨하고. 뭐 별일은 아닐세. 생명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을 잠시 엿보았을 뿐이지. 그로 인해 세상이 사뭇 달라 보였고 뒤늦게 나를 찾고 싶더군. 사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 뭔가. 다행히 위태로운 고비는 순조롭게 비껴갔지만 그걸 말하면 뭐하나. 혼자 감당할 일이지 않은가. 주위가 시끄러워지면 사업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오늘 오후에 그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지 뭔가. 그래도 바담이 날 걱정해 주는군. 고맙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이젠 정말 괜찮으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병원 문을 나서는데 어찌나 마담이 보고 싶던지. 그래서 이렇게 허둥지둥 달려왔지 뭔가. 물론 마담은 황당무계한 소리로만 들리겠지. 하지만 이런 나의 마음은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네. 그래서 이렇게 속을 털어놓으려고 하는지도 모르지. 어차피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하니까 말일세. 자, 우선 합한주나 한잔 함세. 술맛이 최고로다. 그런데 마담은 왜 자꾸 날 바라보면서 다람쥐처럼 킥킥 웃는가? 지금 내 심정이 어떤 줄이나 알아? 나비가 날개를 달기 위해선 껍데기를 벗어야 하지 않은가? 또 고치를 뚫는 과정도 겪어야 하고 바로 그런 심정이란 말일세. 젠장, 이젠 천둥번개까지 쳐대는군 그래. 뭐? 어젯밤에 갑한장 새끼가 왔다 갔다고? 이놈의 탁자가 그 새끼 낯짝으로 보이는군. 씨벌놈. 아 글쎄 그놈이 보름 전에 생선 몇 상자를 몰래 빼내 시장에 내다 팔았다지 뭔가. 그것도 기하디기한 참조기만 골라서 말이야. 그 짓이 어디 한두 번이겠어? 그래서 놈의 따기 몇 대를 싸질렀더니 아 글쎄 이 새끼가 찢어진 눈가를 독사처럼 치켜뜨지 뭔가. 대레에 갖은 욕설을 퍼부어대곤 다른 배를 타겠다며 획 나가버리는 게야. 속에서 천불이 활활 일어나더군. 예전 같으면 그놈의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버렸을 텐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나도 많이 늙었지 뭔가. 제기랄. 늙는다는 건 여간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생선 말이 나오니까 돌연히 어머니 생각이 나는군. 자갈치 시장에서 자판을 깔아놓고 생선 사시오 하고 목청을 돋우던 어머니가 지독스런 가난이 톱니바퀴 같이 맞물려 돌아가던 세월이었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구두를 닦았지.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나는 헝겊 조각을 손가락에 휘감고는 구두약을 찍어 구두에 바르고 입김을 후후 불어넣으면서 반질반질하게 구두만을 닦았어. 간혹 마음 좋아 보이는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지 않더군. 그런 날이면 커다란 알사탕 6개를 사들고 집으로 내달렸고 동생들 얼굴이 금세 달덩이처럼 환해지더군. 그리고 김 형사라는 분도 생각나는군. 경찰서 앞에서 구두를 닦을 때 내게 많은 용기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었지. 그땐 내겐 유일하게도 든든한 백이었는데 말이야. 감히 불량배들이 찝쩍거리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성장의 길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라는 걸 나는 진즉에 알아버린 게야. 블랙홀로 내 몸이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듯 했으니까. 어이구, 벌써 술잔이 비었군 그래. 자, 빈잔에 술을 따르게나. 잔이 철철 넘치도록 말일세. 오늘은 한껏 취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지? 아, 아닐세. 그런 동정어린 눈빛으로 날 바라보지 말게나. 물론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많이 아파. 그리고 이제 내게 남은 건 반백의 머리칼과 인생의 벼슬인
깊은 주름뿐이지.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담 말처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네. 그런데 그게 어디 혼자서 될 법한 일인감? 날개가 한쪽뿐이니 또 다른 날개를 찾아야지. 그래야 한 쌍의 비익조가 되지 않겠는가. 자, 어서 술이나 들게나. 캬, 역시 마담이 따라준 술맛이 최고라니까. 아니 뭐해? 술잔을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나? 나 혼자 취하면 몰골이 사나우니까 마담도 쭉 들이켜게. 이럴 땐 술이 최고지 않은가. 그렇고 말고. 술이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마셔야 제맛이 나는 법이야. 오늘은 마담과 내가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마셔보는 게야. 그래야 서로 허심탄회하게 속을 털어놓을 게 아닌가. 아내 걱정은 하지 말게. 이래 봬도 여태까지 깡으로 버텨온 몸이야. 그까지 술 오랜만에 퍼마셨다고 당장 쓰러질 애가 아니니까. 참, 마담에게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이 하나 있다고 했던가? 나는 자식이 둘이나 있지. 아들놈은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딸녀는 이제 곧 의사가 될 게야. 내년이면 두 녀석 모두 결혼하게 되지. 무슨 소리긴. 이제 나도 슬슬 재혼이나 해볼까 해서 하는 말일세.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외롭고 지긋지긋해.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의 허무감까지 절감한다니까. 그동안 돌보지 못한 건강도 좀 챙겨야 하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보아하니 마담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여태까지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더구먼. 뱃놈들이 마담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들려줘서 알지. 허긴 여자 혼자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이던가. 그러니 가부 심정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 심정 가부가 아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남은 생을 혼자 살 수도 없고 말일세. 그러고 보니 우리 서로 일맥상통한 데가 있군 그래. 오늘은 손님 들어오긴 다 틀린 날일세. 마담도 마음을 접어버리게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니까 나까지 괜히 심란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없는 손님이 들어오는 것도 아닐 텐데 더욱이 이런 날씨에 누가 술 마시러 오겠나. 나처럼 할 말이 있는 사람 아니면. 가겠어 걱정은 하지 말게. 아까는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서 그냥 말 붙인다고 해본 소리니까. 제기를 이제야 마담 얼굴이 햇살처럼 환해지는군. 이게 다 돈의 위력 때문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마담은 제발 그놈의 돈 때문에 카멜레온처럼 마음을 바꾸지는 말게나. 아이고, 내가 또 공연한 소리를 했구먼 그래. 허긴 마담이 어디 그럴 사람인감? 정말이지 오늘은 참으로 기괴하고 음산하기 짝이 없는 날일세 그려. 저 낡아빠진 창문까지 정신없이 흔들어대니까 마치 이곳이 기곡산장 같지 뭔가.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아뜩한 공포까지 엄습해오고. 마담, 차라리 저 바깥에 있는 네온 간판불을 아예 꺼버리는 게 어때? 출입구문도 안으로 밑장을 찔러버리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내가 마담에게 엉큼한 연정이라도 품을까봐. 아까도 말했듯이 저놈의 나뭇가지가 영 사납지 뭔가. 시커먼 구렁이가 나뭇가지에 달라붙어 고개를 획 들고는 날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어. 호호, 이걸 어쩌나? 마담 안색이 금세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거 자꾸 궁둥이 달싹거리지 말고 내 옆에 얌전히 앉아있으라고. 그래야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볼 게 아닌가. 거참, 마담 손끝이 매끈그래. 뭐? 내가 인텔리겐차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난 가방줄이 짧은 놈이야. 그깟 영어 시부렁댄다고
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야. 영호야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절로 익힌 게 아닌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군 그래. 하긴 두 마음이 두터운 커튼 뒤에 가려져 있으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마담을 찾아오지 않았는가. 용기 있는 자만이 참된 사랑을 차지할 수 있다기에. 마담 얼굴이 발그레해지는군. 그렇다면 마담도 내가 싫지는 않나 보지. 거참 기분이 아주 좋은걸. 자, 그럼 마저 개케묵은 나의 과거를 털어놓겠네. 어차피 한 번은 풀어놓아야 할 얘기니까. 그래야 가슴에 꽉 맥힌 게 확 풀릴 게 아닌가. 그렇지. 그때 내가 우겼더라면 아마 야간 학교라도 다닐 수 있었을 게야.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눈꺼풀을 손으로 비비고 있는 내 손을 덥석 잡더니 눈물을 흘리는 게야. 어린 게 참으로 고생이 많다고. 너 때문에 그나마도 동생들이 배골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하더군. 순간 나는 지겨운 내색을 하며 눈썹을 곤두세웠지. 그 소리는 마치 내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소리처럼 들렸으니까. 벼랑간 아버지 얼굴이 불쑥 떠오르지 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의 몫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게야. 어쨌거나 가난의 현실이 그런 걸 누굴 원망하겠는가. 어느 날이었지 따사로운 햇살이 손등을 스치더군. 그제야 일손을 놓고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어. 벌써 개나리가 지천으로 피어있지 뭔가. 나는 멍한 시선으로 꽃을 바라보며 입속말로 봄이 왔군, 봄이 왔어 하고 중얼거렸지. 그날따라 왜 그리도 설움이 복받쳐 오던지. 아무리 입술을 깨물어도 뜨거운 눈물은 자꾸만 볼을 타고 흘러내리지 뭔가. 빙벽처럼 느껴지는 지긋지긋한 가난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주 까마득했으니까. 그리고 얼마 후 전쟁이 터졌던 게야. 집은 삽시간에 폭격을 맞아 산산이 부서졌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사 여부조차 할 도리가 없었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징용에 끌려가야 할 판국이었고 나의 운명이었을까? 피난길에서 언뜻 어머니와 뒷모습과 엇비슷한 여자를 쫓아 바삐 배를 타게 된 게 그만 태평양 바다를 건너게 되었지 뭔가. 하마터면 물귀신이 될 뻔했지. 시퍼런 파도가 사정없이 악기처럼 달려들었으니까. 여러 번 배가 뒤집힐 뻔했었지.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풍랑에도 불구하고 작은 배는 무사히 태평양 바다를 건넜지 뭔가. 쿠바 사람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건너오듯이 배를 탄 피난민들 또한 그런 처지나 다름없었지. 물론 뒤늦게 가족들의 생사 여부를 알게 되었어. 모두 폭격에 맞아 죽었다는 게야. 빌어먹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생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특히 바로 내 밑에 녀석이. 녀석은 배가 고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흙을 긁어모아 고운 가루를 입안에 털어넣었지. 그러고는 물 한 대접을 꿀꺽 삼켰어. 마침내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았어. 하루는 신혈까지 펄펄 끓어오르더니 갑자기 토악질을 해대더군. 녀석의 입안에선 길다란 회충이 붉은 혓바닥을 타고 슬금슬금 기어나왔고 그러니 내가 구두를 닦지 않게 생겼는가. 저 어둠의 거리에 마침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군. 그런데 마담은 왜 아까부터 자꾸만 깊은 한숨을 내쉬는가. 고 제발 내 앞에서 팔자니 운명이니 그딴 소리 좀 집어치우게. 사람의 일이란 내일을 모르는 법이지 않은가. 마담이라고 첫날 만날
술장사만 하라는 법이 있는가? 마담에게도 머지않아 봄날처럼 따뜻한 인생이 찾아오겠지 뭐. 북이 빈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 너무 신세 타령하지 말게. 자자, 술잔을 들게나. 그리고 멋지게 건배를 하는 게야. 자, 건배. 우리 마누라? 이 판국에 뭘 더 감추겠나. 8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네. 노랑머리 여편네야. 마담은 내 미국 생활이 무척 궁금한가 보군. 하긴 내가 언제 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야지. 그럼 이참에 더러운 찌꺼기까지 모두 토해버려야겠네. 난 미국 남부 백인 토박이들이 많이 사는 부촌에서 살았지. 플로리다주에 있는 오칼라라고 너른 초원과 목정과 쪽빛바다가 잘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자연의 도시였다네. 그리고 난 그곳에서 남들보다 2배나 열심히 일했지. 어려서부터 워낙 고생으로 단련된 몸이라서 그 덕분에 돈을 많이 모으게 된 게고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쓰는 법이 없었으니까. 마치 중국에 있는 환상의 동물 비사처럼 말이야. 나중에는 미국인 아내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그들과 쉽게 어울리게 되었고 나름대로 그들 세계에도 인정도 받았지. 하지만 가슴 언저리엔 항상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더구먼. 마침내 고약한 향수병에 빠져든 게야. 그 무렵 마누라가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 된 게고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인 공황이 찾아오더군. 술로 외로운 나날을 보냈어. 술 없이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더구먼. 심지어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발전하게 된 게지. 위약적인 나의 행동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버리더군. 마침내 한밤중에 일을 저지르고 말았지 뭔가. 위스키 가게를 지나는데 유리창 너머로 진열해 놓은 술이 보이지 않겠소? 순간 그게 미친 듯이 마시고 싶은 게야. 주먹으로 쾅 유리창을 때려 부쉈지. 그리고는 술병을 꺼내 들고 벌컥벌컥 마셨던 게야. 손에서는 붉은 피가 철철 흐르는 것도 모르고 출동한 경찰들이 날 병원으로 끌고 가더군. 2달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정신적인 치료를 받았지. 스스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탓인지 빠른 속도로 호전되더군. 우울 증세도 많이 좋아졌고 그제야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그토록 역겨울 수가 없더구먼. 그때 생각했지. 내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새로운 삶과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하여 과감하게 그곳 생활을 정리하게 된 게야. 그리고 뒤늦게 가족들의 위패를 봉정하며 모셔두게 되었고. 그 절에 아버지 위패가 모셔져 있어서 말이야. 저렇게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니까 벼랑간 아버지 생각이 나는군. 동네가 온통 물난리로 야단법석이었을 때였지. 아버지와 나는 어느 폐가 앞을 막 지나던 참이었어. 난데없이 토담이 와르르 허물어지지 뭔가. 움푹 파인 웅덩이 속에는 배때기가 허옇고 등은 거무스름한 팔뚝 굵기만한 구렁이가 꿈틀거렸고 때마침 아버지 친구가 그 앞을 지나고 있었지. 그걸 본 친구는 무슨 횡재라도 한 듯 날 보고 싱긋 웃더군.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쏙닥거리더니 이내 2 사람이 힘을 합세해서 구렁이를 잡기 시작했지. 기이하게도 놈이 있던 자리엔 누리끼리한 비단 헝겊이 깔려있지 뭔가. 그러니까 그곳은 예전부터 신을 모시는 신땅이었던 게야. 아버지는 긴 작대기로 놈을 팽나무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친구는 냉큼 새끼줄로 몽둥이를 바짝 올가매했지. 그리고 그걸 친구 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옹기에 구렁이를 산채로 집어넣고서 푹 고아 삶아 먹었던 게야.
친구는 폐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그 병에 그렇게 좋다는 것을 그때 귀뚱으로 들었지 뭔가. 그 후 일주일이 지났을까? 동네에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졌던 게야. 글쎄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팽나무 둥치를 타고 나뭇가지로 올라갔지 뭔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수군거리더군. 죽은 구렁이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그래서 구렁이는 영물이라고. 아버지는 도둑이 제발 저린 탓인지 좀처럼 바깥 출입을 하지 않더군. 며칠 고깃배도 타지 않았고. 그 일로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한 끝에 마을의 불길한 징조라며 폐가와 팽나무에 불을 싸질러 버렸던 게야. 그 때문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하고 말았지. 거리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에 말이야. 어머니는 놈의 넋이 아버지한테 쓰여 그리 된 것이라고 여간 비통해하는 게 아니었어. 박수무당 오씨가 영가 천도를 했었지. 12박자 국거리 장단에 맞춰 멍석 위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딸랑딸랑 울리는 방울소리가 내기에는 음산하게 들리더군. 오씨의 담청색 옷자락이 너풀너풀 내 시야를 가를 때마다 죽은 구렁이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듯 했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철저하게 미신을 믿게 되었고, 툭하면 구렁이는 영물이니까 손을 대거나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었지. 알았어. 그놈의 구렁이 얘기는 그만하겠네. 여긴 저 바깥과는 달리 천국일세 그려. 마당가 이렇게 오붓하게 앉아 술을 마시며 속을 털어놓으니까 그 기분 또한 금상첨화이고, 세상에 이처럼 좋은 명당 자리가 어디 있을꼬. 뭐 명당 자리가 따로 있는감? 마음이 편하면 그게 바로 명당 자리가 아닌가. 잠깐 담배나 한 대 피우고 마저 술잔을 비우겠네. 저 연기 좀 보게나. 참으로 오랜만에 만들어보는 동그라미 도넛 모양일세. 텅 빈 공간이 마치 빈 터널과도 같고 허공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게 마치 우리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스님들이 말하는 공의 세계처럼 보여.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본들 결국 인생은 텅 빈 허공처럼 허무한 게 아닌가. 하하하, 마담도 치기가 도니까 이마까지 빨개졌군 그래. 아무튼 마담은 나와는 다른 부류의 인간이야. 그래서 내가 마담을 좋아하는지 모르지. 암 그렇고 말고. 술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뱃놈들에게 정을 베풀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그 마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생각나지 뭔가. 푸근하고 깊은 정이 묻어나는 게 그 가슴에 안기면 가슴 시린 마음이 확 풀릴 것만 같이 뭔가. 참 마담, 거 나오나 노래 있으면 좀 틀어주게나. 이렇게 기분 좋은 날 풍악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나는 그놈의 노래를 제일 좋아하거든. 거 녹슬은 기찻기라 하는 노래 말일세. 맞아. 바로 그 노래야.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삶의 애환이 애잔하게 묻어나오지. 간혹 고국에 있는 가수들이 해외 공연이라도 하는 날이면 한인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연장으로 와르르 몰려들지. 그만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그들은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게야. 역시 노래는 우리의 트로트가 최고라니까. 노랫가락이 술술 잘도 넘어간다. 마담은 나와는 취향이 다른가 보군. 아마 세대 차이겠지. 왜 갑자기 화제를 병원으로 바꾸는가? 물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마음이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지. 영락없이 폐암인 줄 알았으니까. 별의별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뭔가. 내가 살아온 삶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푸짐한 회식 한번 해주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렸고, 마담에게 늘 공짜 안주만 얻어먹은 것도 후회스러웠고, 또 자식놈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도. 일주일 전에 의료조합공단에서 건강진단을 받아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지 뭔가. 그래서 오랜만에 건강도 체크해 볼 겸 병원을 찾았던 게야. 마담도 알다시피 내가 언제 끙끙 앓은 적이 있는감? 건강 하나는 자부했던 데가 아닌가. 헌데 그날 젊은 의사 양반이 가슴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이마에 주름을 잔뜩 모으더군.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건네는 게 아니겠소? 폐암이라고. 그 한마디가 그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사정없이 내 심장에 꽂히더구먼. 그러니까 내 오른쪽 뱃속에 동전만한 크기의 혹이 있다는 게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마담, 혹시 간판이 떨어진 게 아닌가? 본격적인 태풍이 시작됐군. 뭐?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가게문을 후려친 거라고? 그렇다면 이번 태풍의 위력이 아주 대단하지 않은가? 거참 큰일 났군.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고기가 통 잡히지 않아 걱정인데 말이야. 며칠 전에는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했다더니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어마어마했다지 아마. 아무쪼록 별 피해 없이 넘어가야 할 텐데. 아니, 마담은 무슨 좋은 구경이 났다고 그렇게 창문에 바짝 매달리고 있나? 뭐라고? 내가 말한 잡귀나 구렁이가 보일까 봐서 그런다고? 마담도 많이 취했나 보군. 아까는 무서워 벌벌 떨더니만 그게 술이 힘이 아니겠나? 오히려 잘 됐지 뭔가. 그렇지 않아도 영 눈에 거슬렸는데 내일 당장 일꾼들을 시켜 전기톱으로 나무 밑동까지 싹둑 잘라버리라고 해야겠소. 이제야 뭔가 슬슬 풀릴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는구먼. 안 그런가 마담? 이제 보니 마담도 많이 늙었군 그래. 눈가에 주름이 많이 잡혀있는 거 보니 몸도 예전보다 살이 많이 불었고. 아니, 입술을 일그러뜨리니까 꼭 늙은 마녀 같군 그래. 아, 농담일세, 농담이야. 내가 어디 마담의 외모를 보고 좋아했는가? 마음 씀씀이를 좋아한 게지 뭐. 하긴 마담을 처음 봤을 땐 참으로 고왔었지. 초승달 같은 눈썹에 갸름한 얼굴과 또렷한 이목구비가 아주 돋보였으니까. 발그레한 뺨에 피부는 백꽃처럼 희고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는 뱃놈들의 가슴을 마냥 설레게 했지 않은가. 그래서 뱃놈들이 마담네 술집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던 게고, 내가 미리 놈들에게 언지를 해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놈 저놈 죄다 마담에게 치근덕거렸을 게야. 아니, 왜 그리 역정을 내는가? 그리고 내가 언제 마담의 기둥서방 노릇을 한다고 했나? 차라리 안사람으로 앉히면 앉혔지. 난 그 짓은 못해. 그렇다고 눈까지 흘기지 말게나. 남은 어렵사리 얘기한 말인데. 하긴 무정하게 흐르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 있단 말인가? 3년 동안 마담이 많이 변했듯이 나 또한 많이 늙었는걸.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마담도 장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는가? 그 술손님 몰려오면 아가씨 급조달하지 말고 아예 저쪽 술집으로 보내버리게. 아, 술주정이 아니라 이게 내 진심일세 그려. 여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그 일손 놓고 나와 함께 봉정암이나 다녀옴세. 아, 알았네. 병원 검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이 그만 삼천포로 빠졌구먼 그래. 아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그렇지. 그러니까 동전만한 크기의 혹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폐병을 앓았던 흔적이라는 게야. 본인도 모르게 병이 저절로 치유될 수도 있다는 게지. 그때 문득 아버지와 친구분과 고놈의 구렁이가 떠오르지 않겠는가? 아무튼 천만다행한 일이 아닌가. 내겐 아주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기분이야.
그런데 내가 병원 복도를 막 빠져나오려는데 방사선과 복도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아빠의 눈과 맞닥뜨렸지 뭔가. 그 눈동자는 이미 삶을 포기한 눈이었어. 순간 발이 영 떨어지지 않더구먼. 아이는 아빠의 품에서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고 어찌나 애처롭던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네.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아무 감정도 묻어나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더군. 돈이 없어 더는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엄마는 아이를 남겨두고 가출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였어. 피골이 상접한 아이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던 게고. 아이의 몰골이 마치 굶주린 아프리카 원주민 어린애처럼 보였지. 손목을 잡아보니 버석거리는 낙엽처럼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만 같았어.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받다 보니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린 상태였지.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빠 손을 꼭 잡아주었지. 불현듯 내 가난한 유년 시절이 떠오르지 않겠는가?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해줬지. 아이에 밀린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는 내가 일체를 대주겠다고 약속했고, 내 평생 남을 위해 사랑을 베푼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네. 그게 나눔의 기쁨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남을 도우는 일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었던 것 또한 뒤늦게 깨달은 게야. 그러니 태풍이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지 뭔가.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이렇게 황혼의 바람이 불지 않는가. 진정한 나를 찾고 싶었다네. 마담,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 함께 오세암을 거쳐 봉정암까지 갔다가 돌아옴세. 어차피 가족들의 위패도 그곳에 있는 터라서 법화경과 천수경, 반야심경 연불도 들어볼까 해. 인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건 신이더구먼. 마담과 함께 그곳에 꼭 가보고 싶네. 봉정암에 오르면 마치 봉황이 살포시 날개를 펼친 듯 거대한 바위가 있지. 그 바위를 중심으로 여러 모습의 바위들도 천년을 하루같이 탑을 향해 참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부부바위, 곰바위 등이 있는데 그건 바라보는 자들의 업에 따라 그 형상 또한 달라 보이지. 그것들은 마치 사리탑을 굽어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들이야. 뭐? 마담도 불자라고? 그럼 잘 됐군 그래. 오늘 병원에서 좋은 일을 했더니 부처님도 내게 복을 내려주셨나 보군. 그리고 정말 고맙네. 내 청을 들어줘서. 정말이지 마담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은은한 연꽃처럼 보이지 뭔가. 그럼 우리 나중에 대청봉 정상까지 올라가서 기념 촬영도 하고 서로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함세. 벌써부터 새로운 기운이 충만감으로 가슴이 가득 차오르는군. 아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나? 마담, 얼른 계산서를 갖고 오게나. 거 제발 손 좀 내젓지 말게나. 내가 벼룩의 간을 빼먹을 일이 있는감. 참, 대리운전할 기사도 불러주게나. 자, 어서 서두르게. 저 바깥에 대리운전할 기사가 왔구먼 그래. 아, 저기 창문에 커튼도 쳐버리고 실내등도 끄게나. 이제 됐으면 얼른 나가자고. 아니, 술은 내가 다 마셨는데 취한 거 마담일세 그려. 거 비틀거리지 말고 이리 가까이 와. 내 손을 꼭 잡게나. 이제야 마담과 내가 한 쌍의 비익조가 되었군 그래.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